부동산 매물이 보면 굉장히 보면 2024년 자료이긴 하나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 물론 이렇게 은행의 부실을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는 뭐 강남도로 다 오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2021년도에 4만 건에서 2022년 5만 건 새로 신축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매물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2023년 7만 건대를 돌파하고 8만 건대까지 쌓였어요. 2024년 11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그것이 이제 다 매물이 다 소화됐을까요? 네, 9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021년 3만 건에 비해서 5만 건이 넓게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 강남 아파트가 굉장히 매물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뭘 온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1년 4만 건대에서 2024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9만 건. 이거는 강남 아파트 저는 이제 최근 자료를 못 봤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도 강남 아파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개포동 6,000세대에 들어간 부분하고 구룡마을까지 하면 강남 아파트 먼저 완전 끝물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판단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미리 뭐 이렇게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사거나 해서 거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11월 23일이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이것이 다 소화됐을까요? 네, 2021년도가 불과 4만 건에서 9만 건 올라갔는데 과연 아파트가 대세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곧바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1인 가구가 지금 40%가 넘는 상황에서 큰 아파트 평수는 한계를 보이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령화로 가는 그 시점에서 근데 거기가 이제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 이제 소득이 뒷받침되느냐도 문제죠.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 아파트를 내놔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가 제주도로 바뀌었다고 유학 3만 명 가던 것이 10,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제주도로 다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주택 수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제 앞으로 크게 개포동이 6,000세대로부터 구룡마을까지 완전히 이제 끝물로 가는 거라고 상권도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권도 무너졌고 오피스 빌딩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뒤늦게 들어가셨다 물리지 마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5년, 10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단타가 되는 거죠. 네.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언론에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출산 고령화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먹자골목 투자, 또 제주도는 그나마 제주도도 이렇게 그렇죠. 노영동 중심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이게 제주도가 앞으로 수출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투자해서 땅을 사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 공장 같은 거를 굴리면서 하면 좋겠죠. 어쨌든 뭐 지금은 2024년 11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274건이다. 2021년에는 불과 4만 건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놔서 그거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내놓지 않죠. 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공급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매물이 늘어났을까요? 아직도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강남 아파트 매물이 엄청 많았어요. 네. 가서 들어갔다 물리지 마십시오. 서울 아파트 매물량 이렇게 보시면 3년 만에 최대치. 어떻게 3년 만에 5만 건이 더 나오죠? 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40%인데 큰 아파트가 과연 필요할까요? 애기도 막 낳고 이렇게 막 수출도 잘 돼가지고 막 일자리가 넘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뭡니까 대기업도 몰라요 이제. 예. 대기업도 뭐 대량 해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사고자 하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강남 아파트 대비 강북이 교통이 너무 좋은 것, 교통이 좋고 대단지면 좋죠. 대단지면 그 주위 교통이 안 좋은 저쪽에 이렇게 외곽 쪽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교통을 시내도 들어가기가 좋고 교통이 좋은 곳을 위주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아파트 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먹자골목 투자라든지 소형 어떤 빌딩 투자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 임대하기도 좋고 임대하기도 좋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이게 소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매물이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는데 돈 빌리는 사람하고 부동산의 경기가 좋거나 아파트 강남부산에 오른다 그랬는데 매물이 지금 3만 건에서 9만 건으로 오른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불교는 몇 개월 전인데요. 네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싸게 줘야지 산다는 거죠. 살 사람도. 이것을 보시면은 부동산 정보공장에서 발표한 뉴스인데 베타 뉴스인가. 그래서 그 1월 아파트 2025년 1월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월 13일 기준으로 9억 9,500만 518만 원. 지난달에 11억 3,177만 원에 비해서 1억 3,659억 원이 그만큼 안 팔리니까 싸게 내놓는다는 거죠. 역대 최고가였던 12억 5천만 원과 5,500만 원 비금 2억 6천만 정도가 6,032만 원에 감소했다. 이게 이제 실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강남 아파트가 대부분 이렇게 가격이 세단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평균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전체 아파트의 평균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2024년만 해도 강남 아파트 뭐 송파, 잠실뿐만 아니라 저 강동까지 포함해서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 도봉, 강북 같은데 교통이 좀 안 좋은 외곽으로 시외곽으로 빠져 있는 것은 보면은 이쪽도 굉장히 이렇게 보통 100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92.6으로 가장 낮았다. 노원, 도봉, 강북 이쪽도 그렇습니다. 강남도 보면 이렇게 약간 내려간 것 같은데 11월 달에 강남 대치동 핵심이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94제곱미터가 11월 초에 42억 2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말에 40억 원에 거래돼 2억 원 거래. 강남 앞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을까요? 장사 잘 되는데 좀 계속 돈 필요한 사람하고 진짜 이상한 일이죠. 매물도 좀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2025년 1월 달에 불과 몇 개월 전이란 말이죠. 1월 13일 날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이 175건에 불과하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갑작스럽게 이게. 근데 불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를 엄청 지금 늘어났다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494건에서 지난달에는 2024년 11월 달에는 3,326건, 832건 감소했고요. 2025년 1월 30일 기준에서는 서울 아파트 1월 거래 175건에 불과하다. 이해가 가죠? 이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직계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시중인의 대출을 억제한 지난해 8월 말부터 8만 건을 넘은 이달 현재 88,675건으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시중은행이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자기들에게 빌려준 가격이 있는데, 그거 돈 좀 아무래도 좀 그러죠.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돈 회수해야 되니까 자기 담보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2024년 12월 전세 가격이 6억 507만 원,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5억 3,704만 원으로 떨어졌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강남 아파트 떨어지는 상황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갭 투자 이거 참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세 가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거의 7천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서울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59제곱미터 12억 원 전후하던 전세가가 9억 6,6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다. 수요가 저출산 고령화에서는 전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 전세거든요. 전세가 안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봐야죠.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닥칠 5년을 보십시오. 네. 5년을 보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딱 거래해서 한 달 후에 팔거나 1년에 팔면 뭐 팔아줘야지 말이지. 그렇죠? 네, 사고 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1인 가구 40%예요. 큰 평수가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또는 고급 일자리가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를 잘못했다가 몽땅 날리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까요? 내놓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동산입니다만 지금 부동산 매물이 이렇게 쌓여진 상태에서 아파트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평균 전세가가 2억 8,186만 원, 2억 7,253만 3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투자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아예 그냥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강남 쪽하고 서울 외곽 쪽은 좀 한계를 보일 거다. 이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노른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도 그쪽 귀한 자리는 있어요. 물이 고이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목적을목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거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저출산을 고령화가 5년 후에 본격적으로 닥치게 되면 이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할 때 5년 후를 안 볼 수 없는데요. 5년, 10년 후를.
그때 이 방어주가 이렇게 먹자골목 소형 빌딩이나 이런 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상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대세 하락기나 하락기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빚으로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하셔야죠. 저는 뭐 부동산 미리 사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올라간다는 거, 이게 참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네. 2024년에 매물이 거의 9만 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는 4만 건 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그만큼 서울에 많이 졌나?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매물이 내놓고 그냥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자녀들도 분가를 해야 되고, 뭐 대기업 퇴직하거나 겪어보던 다 퇴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살던 아파트를, 저출산이니까 자녀들 나가고,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줄여서 다른 데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아파트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나. 강북 쪽에 노른자에 투자는 있다라는 아파트. 그래도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안 살 수는 없으니까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자골목 투자래 제주도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토보통부 주택 통계가 서울 아파트가 총 거래량이 여기는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는 총 3,656건 전월 대비 3.1% 줄었다라고. 서울 아파트 매물 헤럴드 경제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1,000건으로 역대 최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2024년도에 이 74,563건이었는데 아실 자료예요. 2022년도는 47,000건, 7,400건. 그래서 불과 이렇게 2021년도 이렇게 올해 좀 그렇죠. 2024년도에 비하면 1년 몇 개월 전인데 9만대로 올라갔어요. 74,563건에서 9만929건. 강남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그 어떤 뉴스를 봤을 때도 강남 아파트 매물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부동산 정보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실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92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서도 16,366건이 늘어났다. 22%가 늘어나 급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매물이 30% 넘게 증가한 것은 은평구, 이게 다 이게 외곽 쪽이란 말이에요. 은평구, 서대문구, 이렇게 강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강남 서초는 핵심인데 그죠? 그래서 7곳이다라고 나와요. 강동구도 그렇고 부동산 매물이 계속 많아요. 매물의 절대 건수가 가장 많은 세 곳은 강남구가 6,358건에서 8,29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2,000건이 급증을 한 건데요. 사람들이 근데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장사 잘 되는데 왜 돈이 계속 필요하시고 부동산이 이렇게 매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물이 왜 더 나오지? 서초구가 5,979건에서 7,786건으로 급증, 거의 2,000건이 급증했다. 강남 쪽이거든요. 전부 다. 송파구가 5,621건에서 6,795건. 이것도 뭐 그 1,000건, 1,100건이 급증은 이게 다 강남이거든요. 네, 이런 거.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은평구가 36도. 교통이 안 좋아요. 은평구나 노원, 도봉도 시내 중심하고는. 왜냐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물이 줄어들잖아요. 핵심 지역으로 다 모여 살아야 돼. 이해가 가시죠? 네, 물이 줄어들면 핵심 지역으로 물 웅덩이에 모여 산다고요. 그래서 그 경기 방어제로서 먹자골목 투자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특성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간다면 올라가겠죠. 네, 가전대 특성상 주인이 바뀌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가 물건이 여기는 가장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은평구 36.3%인데요. 기준 매물이 1년 전에 2,961건이었는데 1,077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2월 17일자 부동산 상공리 헤럴드 경제 뉴스입니다. 매물 적체는 거래 절벽과 연관되어 있다. 국토교통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2월 거래 아파트가 3,656건, 전월 대비 3.1% 줄었고요. 5년 이렇게 5년 전인 12월 거래량 평균과 비교했을 때 33.1%가 감소했다.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5년 후 10년으로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이 상당히 강남 아파트는 완전히 물리시는 거예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 부동산도 그렇고 강남 이게 상권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할까. 상권이 지금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가서 사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잘 1인 가구가 넘고 그래서 잘 돌아다니지 않고요. 젊은 층 20대 30대가 소비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는 10대 우리나라 수출에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기술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과의 거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이게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학기술학원을 수없이 만들어서 1년, 2년 사이에 과학기술 인구를 쏟아내지 않으면 이게 언제 16년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학원을 기업 자체에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과학기술학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 인구를 대량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과학기술 인력이라는 것은 서울 연세도 고려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기술 능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들을 쉽게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시장. 앞으로 이쪽으로 다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사정은 그나마 나은데 비수도권 아파트에 같은 날 1만 1,566건이 거래되어서 전월 5년 전에 11월 평균 대비 9% 47. 거의 47.2%가 줄었답니다. 여기 부동산이 황금이 이게 문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이 황금성 빨리 팔아야 되는데 돈으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아파트 거래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강북이 낫다. 그러나 교통이 안 좋은 곳은 피하라. 오히려 소규모 소형 빌딩이 낫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자산의 유동화가 막힐 뿐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소형 빌딩 하실 때 CCTV를 보완하고 112 신고를 자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CCTV는 건물의 출입에 대해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문제는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의 황금성이 있도록 그럼요 건물 관리를 잘 하셔야죠. 건물 관리 사업이 앞으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자기네들이 대신 온라인 수위를 해주면서 CCTV를 외곽에서 봐주고 이렇게 112 신고하거나 거기서 출동해주는. 근데 출동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대신 관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건물 관리도 이렇게 뭐 어떤 부동산 임대차를 아예 맡겨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물 청소라든지 불 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전기선이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준다든지 청소를 계단 청소를 해 준다든지 뭐 등등등 네, 건물에 이렇게 수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황금성이 떨어지는데 자산의 유동화가 막힐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현실이다. 이게 2월달 불과 2개월이 4개월 만에 급작스레 이렇게 매물이 다 해결됐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